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현장에서 밤샘 진화 작업이 펼쳐졌지만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불참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곳곳에서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2,000개 크기의 면적이 불에 탔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90개가 전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샘 사투를 벌이며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이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뉴스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산불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안종보 기자, 산불이 빨리 꺼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산불이 번지는 걸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두 19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5곳입니다. 조금 전 06시 기준 집계가 나왔는데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3곳에서 대형 산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경북 의성으로 6,861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시설 92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68%입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1,464헥타르가 불에 탔고 소방대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산청군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 6시 기준 7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청과 의성 등 5개 지역에서 8,693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축구장 12,000여 개 규모의 넓이가 불에 탄 겁니다. 이번 대형 산불의 배경에는 강풍과 낮은 습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산청군 산불 발화 이후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산불 면적이 가장 큰 의성군에서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6m로 매우 강했습니다. 봄철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관계로 산불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불티 하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국은 또 다른 불이 시작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후속 대책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전해주십시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 피해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경남 산청군의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산불 피해를 우려해 경북 안개변전소와 의성변전소 구간에 있는 송전철탑 55기 가운데 20기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송전철탑 사이로 산불이 통과하면 이상 고압 전류가 발생하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따뜻한 날씨에 건조한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심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산불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데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일어난 산불은 인근 농가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다 생긴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번진 데에는 봄철 날씨와 지형의 영향이 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가 넘는 초여름 수준의 날씨에다 고온 건조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쪽 고기압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북쪽 저기압이 만나 강한 남서풍이 한반도를 덮치게 됩니다. 남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어 내려오면서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로 인해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매년 봄마다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초에 많은 강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각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되면은 다시 소각행위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 오늘도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풍이 예고돼 산불 진화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불이 보다 빨리 진화되려면 비가 절실하지만 목요일인 27일은 돼야 봄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한 바람을 타고 퍼진 산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선 천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사철, 울남사마저 모두 불에 타버렸는데요.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진화 작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심우영 기자입니다. 사찰 뒤편 숲에서 치솟는 거대한 화염. 스님은 양동이를 내던지고 결국 몸을 피합니다. 1300년 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울남산은 결국 불길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창고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15억 원이 든 냉동 창고는 지은 지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산불이 옮겨 붙은 창고입니다. 강한 불길에 외벽은 모두 녹아내렸고 내부에 가득 쌓여있던 과일은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과수원 자두나무는 불탄 가지만 남았고 농사 미천인 농기계는 고철이 됐습니다. 농기계 싹이 다 타고 한 개도 못 잡아냈어요. 지금 한참 막 약치니 저 약도 지금 갖다 놨던 게 다 녹아 내려붙잖아. 강풍을 타고 온 불길에 마을은 폭격을 맞아 폐허로 변했습니다. 부서진 벽돌 속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검게 탄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집안 안에 옷 같은 거 밖으로는 양껏 묶어놨어. 그죠? 다 타봤어요. 나가서 대피해 나갔어요. 겨우 옷만 걸치고 집을 나온 어르신들은 평생 처음 보는 불길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이 오겠어요. 막 가슴이 뛰고 그렇더라고요. 의성 산불로 주택 등 94채가 불탔고 1,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공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는 만큼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열리는 첫 재판으로 윤 대통령의 출석에 관심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1차 기일 때는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습니다. 석방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27일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바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대신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파면돼 관저를 떠나게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가고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복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총리는 복귀가 확정되면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한 뒤 취재진의 복귀 각오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무위원 간담회 또는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돼 대국민 담화 등 공식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공백 기간 국정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발 안보 통상 압박 돌파구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이자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 대상이 된 한 총리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에 무게를 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는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저는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한 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하루빨리 나야 한다며 헌재를 향해 시간을 끌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는 힘들다.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 힘들면 빨리 기각, 각하나 기각 사유가 상당하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천막 당사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자 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와 멀지 않은 곳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당무도 역시 현장에서 처리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을 민주당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모든 지도부 회의 또한 앞으로 천막당사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 오전 있을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가 모두 장외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25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도보행진이나 1인 시위 등에 이어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이를 처리하고자 국회 전원위원회를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장외투쟁과 더불어 원내 압박 수위를 함께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주 큰 고비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중요한 재판인데 과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수요일에 내려집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였느냐입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도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건 형량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량이 유지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지만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향후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면서 1심 판단 뒤집기 총력전에 나섰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 기자, 일단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한 총리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모레죠.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목요일엔 국회 본회의가, 그리고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제1야당 대표까지 정치적 명운을 가를 선고들이 이번 주 모두 예상되면서 그야말로 슈퍼위크, 정치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슈퍼위크,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재판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한 총리 탄핵안 통과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는 거라면서 임명직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인 151명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탄핵안 자체를 무효로, 즉 각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자체가 무효인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탄핵 결과가 조금 기각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결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온 걸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MBN에 대통령 파면이 중요한 만큼 한 총리 탄핵을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설령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만 인용되면 단번에 되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심 하루 전인 25일에 대통령 선고를 좀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났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날 거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하필 25일을 주장한 배경을 두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만 인용된다면 이 대표 2심에 대한 관심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발의 뒤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에 이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 27일 하루뿐입니다. 표결을 위해선 추가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할지 또 탄핵안을 상정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탄핵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도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냐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이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과 최대행 탄핵은 별개라면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대행을 썩은 시감자에 비유하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씨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최대행 탄핵을 주장하는 배경엔 지지층 결집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부담이 되니 최대행을 겨냥해 전선을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행 탄핵을 두고 여당은 물론 당 내부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포함된 배경과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늘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한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국내 에너지 기업들을 만납니다.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서울시는 한 달 만에 결정을 뒤집었죠. 오늘부터는 오히려 범위가 확대돼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선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됩니다. 마지막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주말과 휴일 동안 탐색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사무실 밀집 단지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파는 이른바 갭 투자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급매물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보통은 30억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물건들이 또 29억에 내놨다가 27억 5천으로. 이른바 잠실 엘리트 아파트 단지 부동산은 일요일에도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토지 허가제 발표 이후 사흘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만 17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또 가족 간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시행되면 당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실거래는 주춤할 걸로 예상됩니다.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 상승이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살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2025년 한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에 도전하는 프로야구. 역대 최초로 개막 2연전 10경기를 모두 매진시키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틀 동안 22만 명이 몰리는 폭풍 흥행 속에 선수들도 멋진 경기력으로 화답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신영빈 기자입니다. 물샐 틈 없이 들어찬 관람석에서 팬들이 목청 높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경기는 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개막전에 이어서 또 한 번 5개 구장이 모두 만석. 역대 최초로 개막 시리즈 10경기를 전부 매진시키며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000만 관중을 달성한 지난해보다도 더 뜨거운 야구 열기 속 선수들도 멋진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LG는 홈런쇼로 잠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4번 타자 문보경이 2경기 연속 1회부터 투런포를 터뜨리더니 박동원, 오스틴, 송찬희가 잇따라 솔로 홈런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정빈이 데뷔 첫 홈런으로 경기의 쐐기를 받기까지. 여기에 선발 손주영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선제 투런의 주인공 문보경의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까지 더한 LG는 롯데를 상대로 개막 2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기를 너무 그리워했고요. 또 많은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원에선 KT가 연장 승부 끝 배정대의 시즌 1호 끝내기로 첫 승을 거뒀고, 문학에선 SSG가 삼진만 8개를 잡아낸 김광현의 호투에 힘입어 연이틀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마저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려대에선 한 학생단체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려대 의대생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 작성자는 21학번, 22학번 단체방에서 미등록 인증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두 150명이 넘는 의대생들이 인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인증을 함께 해주면 모두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인증을 강요하자 연달아 등록금 납부 내역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학들이 집단 휴학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지난 21일 등록 마감 기일이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절반 가까이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정부는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고 복학 신청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초에도 연세대와 동국대 등에서 이탈자 색출을 목적으로 실명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이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의대생 절반 정도가 복귀하며 의대생들의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학번들이 많이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적되면 구제받을 길이 아예 없는 이사학번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최은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연세대가 2024학번 의대생에게 제적 시한을 하루 앞두고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사학번 학생 대상 긴급 안내라며 이사학번의 경우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보통은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다 하더라도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으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학번은 지난해에도 휴학한 터라 내년에 재입학하려면 다시 1학년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26학번으로 정원이 채워져 이사학번이 재입학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학년과 사정이 다른 건데 이 부분이 막판에 분위기 전환을 이끌어낸 걸로 보입니다. 이사학번은 만약에 제적 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복학 신청이라든지 재입학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게 그 밑에서 치고 오니까 본과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고 올라온 애들이 없어요.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27일 서울대 이화여대, 28일 가톨릭대 경희대 등도 등록이 마감되는데 앞서 절반 가까이 복귀한 연세대와 고려대처럼 등록은 하고 보자는 기류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등록한 이후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등록하지 않아 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령이 900년에 이르는 은행나무가 화마를 피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남 하동군 등에 따르면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가 불에 탔는데요. 가지들이 불에 타 없어졌고 일부만 남아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두양리 은행나무는 높이 27m, 둘레 9.3m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수명을 자랑했는데요. 지난 1983년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지난해 갑질 논란 이후 체중이 빠지고 스트레스성 탈모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영욱 씨는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 보름 만에 체중이 13kg이나 빠졌고 심각한 탈모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탈모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지혜로운 훈련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강영욱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부부는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패밀리 레스토랑 1세대 TGI 프라이데이스가 한국 진출 33년 만에 국내 영업을 종료합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TGI 프라이데이스를 운영하는 MFG 코리아는 현재 남아있는 4개 매장을 3월까지 모두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한국 외식 문화에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소개했던 TGI 프라이데이스는 2000년대 초 매출액 기준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바텐더들에게 영어 애칭을 붙이기 시작한 곳이기도 한데요. 미국 현지에서의 경영난과 국내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TGI 프라이데이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실종돼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늘로 벌써 10하루째인데요. 미국 현지 경찰은 같은 날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이번 실종 사건이 연관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애리조나주 경찰들이 경광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3명의 연락이 끊긴 건 지난 13일. 30대 이모 씨는 어머니, 이모와 함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초 지난 17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자 가족들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이 이 씨 일행이 탄 렌터카 GPS를 조회한 결과 13일 오후 3시 반쯤 애리조나주 40번 고속도로에서 신호가 끊겼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당시 사고로 큰 불이 나면서 차들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가족이 사고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인근 지역에 배포하는 한편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과의 회담을 예고했죠. 그런데 조금 전 우크라이나가 회담 날짜를 하루 앞당겨 미국과 부분 휴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은 예정대로 하루 뒤에 미국 측과 회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휴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보다 하루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SNS를 통해 의제에 에너지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З Рустемом Умєровим він доповів мені про зустріч, про хід перемовин. Наша команда працює абсолютно конструктивно. 같은 날 사우디에 도착할 러시아 대표단은 예정대로 현지 시각 24일 미국 측과 만나 흑해 선박 이동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이번 사우디 회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Lots of progress got made last week. Going to see in Saudi Arabia on Monday some real progress, particularly as 반면 러시아는 어려운 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понятно, что эта встреча должна быть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подготовлена. Нужно сначала провести непростые техниче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и вот как раз, собственно, в понедельник. 미국은 다음 달 20일까지 전쟁 휴전 협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러시아는 중국, 북한 등과의 관계를 의식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평화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교전에 따른 민간인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실무회담 직전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드론으로 공습해 어린이 등 최소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한창 방문객이 많아야 할 봄방학 시즌에 미국 플로리다주 해변가가 한산한 모습이라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적 관광지인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해변입니다. 이렇게나 사람이 없는 이유는 최근 보안 강화로 경찰 인력이 증가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은 본래 봄방학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범죄율이 급상승하곤 했는데요. 지역 상인들은 지나친 보안 강화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이기도 하죠.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광경을 서둘러 사진으로 담으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영국인들이 새 절기에 맞춰서 축하 행사를 펼쳤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함께 보시죠. 웅장한 석상들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봄의 시작을 맞아 사람들이 영국의 고대 유적지 스톤헨지에 모여든 모습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는 절기에 맞춰 스톤헨지 앞에 모여 축하 행사를 벌입니다. 기쁜 날엔 흥겨운 음악이 빠질 수 없는데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는 설렘은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여기 얼음 위를 빙글빙글 도는 독특한 공간이 있는데요. 대체 무얼 하는 공간일까요? 핀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핀란드의 한 빙판 위입니다. 두꺼운 얼음으로 원형 얼음판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이 얼음판 360도 회전까지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전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할 특별한 회전 얼음을 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사우나의 나라다운 유쾌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북유럽의 3월도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우리나라 동해가스전 사업에 입찰 공고를 내며 글로벌 투자 유치에 막을 올렸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동해심해 2개 광구를 다시 4개 조광구로 나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 20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진이 48억 원어치의 자사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한화 김동관 부사장이 3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고 손재일 산업부분 대표가 9억 원, 안병철 전략부분 사장이 8억 원어치를 매수합니다. 한화 측 관계자는 경영진의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PS 파이낸셜과 미래에셋 생명 소속의 보험 설계자 13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보험 계약자 700여 명을 상대로 1,400억 원대 자금을 모집했고 이 중 342억 원은 상환하지 않았는데요. 보험 설계사 출신의 대부업체의 총책은 보험 대리점을 직접 설립해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융당국은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37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교황은 입원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와 손을 흔들며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한 뒤 바티칸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고요. 이번 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도 불어들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북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1도, 대구는 11.8도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